네, 어제 사진 한 장이 아주 큰 화제를 모았죠. 방호복을 입은 채 할머니와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요. 정말 감동이다. 간호사들 힘들 텐데 대단하다. 이런 응원과 감사의 글들이 쏟아졌는데 이 사진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한 음압병동에서 찍은 거고요. 사진 속 간호사는 치매로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서 기운을 차리게 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화투를 꺼냈다고 하는 이런 사인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계기로 이 코로나 전담병원의 현실을 좀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찍힌 지난해 8월보다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호복 전사들의 상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선암병원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 간호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병실 상황부터가 좀 궁금한데요. 거의 꽉 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 병원만 병상이 204병상인데요. 예. 풀베드라고 하죠. 꽉 찼습니다. 꽉 찼다. 태어나면 바로 입원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 화제가 돼서 사진부터 좀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보셨죠? 네네. 간호사분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사진 보고. 네, 동료들이랑 좀 얘기 좀 해봤는데 할머니 표정 보면서 좀 짠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요새 너무 바쁘니까 환자랑 오래 대할 시간도 없는데 예. 바쁜 와중에 할머니랑 막 교감하는 모습 보니까 반성도 되었다는 선생님도 계시고 감동적이라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상당히 참 대단하다, 응원을 해줬던 이유에는 네.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 이런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거에 대해서 응원과 감사의 어떤 뜻을 표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현실은 또 상당히 각박하지 않습니까? 간호사분들의. 그쵸. 그거 보고 안 그래도 좀 너무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또 뉴스까지 나오고 이러면 나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지금 또 인력 부족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4차 대유행으로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전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그 방호복 입고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근무 환경은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예. 진상 환자들이 요즘도 그렇게 많아요? 네,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진짜 좀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계신 거예요? 환자 중에? 네. 좀 너무 많은데 이제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병원에는 확실히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침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매트리스나 이제 베개를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역법 부친상에 퇴원하시고 나면 이게 폐기물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가져가질 않으시니까 이제 의료인들이 방호복 입고 이걸 가위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의료 폐기물에 버리게 되는데 이게 20리터 폐기물 박스가 한 4-5천 원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퇴원하시면 이게 2통 나오는데 그날만 11통이 나왔다 그러고요. 매트리스까지 주문했었어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환자가 많으니까 이제 단위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병실에 있었던 환자 중에 이제 2분이 퇴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환자분이 입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방에다가 환자 넣으면은 방문 걸어 잠그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겠다, 뛰쳐 나가겠다. 그러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문까지 잠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식 거부하고 청와대에다 민원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민원은 하도 많이 넣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 이제 한꺼번에 택배를 이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한 박스씩 정도만 시키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꺼번에 10박스씩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안에 반입이 안 되거든요. 아니 한꺼번에 10박스를 시킨 분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이 진짜 맛이 없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치킨 배달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반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혹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폐기하는 장면 찍어서 보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찍어가지고 보내드린 적도 있고요. 아이고. 병실에 음악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되게 소음이 커요. 그것 때문에 진짜 못 주무실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귀마개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꺼버리면 안 되는데 본인 소음 때문에 음악기를 이제 꺼버리신 분들도 있었고
돈 줄 테니까 검사 결과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줄 테니까 퇴원 빨리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병실 혼자 쓰게 해달라, 뭐 잘 때 들어오지 마라,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욕도 하고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러셔가지고. 아이고. 새삼 이제 우리나라에 돈 많고 진짜 대단한 분들이 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안 여쭤볼게요. 그건 더 안 여쭤보겠고요. 네. 보건의료노조에서 조합원 상대로 실태 조사를 했다면서요? 네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태 조사는 이제 매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간호사들의 상태나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뭐 간호사들은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 있긴 했었는데 네. 코로나 상황으로 더 심해졌죠. 그래서 뭐 일반 환자들이나 뭐 일반인들도 코로나 블루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의료인들은 뭐 더 심하니까 그 전이랑 비교해가지고 그 심각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실태 조사에는 그 의료 현장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 대 간호사 숫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표시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가족 중에 아프면 온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1인당 이제 봐야 하는 환자가 뭐 저희 병원만 해도 15명에서 20명 정도예요. 간호사 1인당? 네네. 그렇게 많아요? 저희는 이것도 적은 축에 속하고 더 많이 보는 데도 있고, 뭐 요양병원급으로 가면 50명까지 본다는 데도 있고, 대학병원으로 가면 더 줄기는 하지만 중증도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OECD 국가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이 6에서 8명이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명이고.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이니까 간호사 한 명이 보는 숫자가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 차례 이제 인력 부족을 호소를 하셨잖아요. 저희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그동안에. 간호인력 문제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병원에 해당되는 말이니까 솔직히 정부가 나서기 전에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특히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호전된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을 하면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조치가 내려왔다는데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이제 중수본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가 이제 상태가 호전되고 나면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전원을 해가지고 병상이 확보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는 순리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호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전원을 하는 거고 아니면 못 보내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인센티브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평균 13일 정도로 입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 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전담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중증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처음에는 무증상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입원에 계시다가 이제 증상이 이제 심해지고 이러면 전담병원으로 전원을 와요. 그럼 그 기간에도 한 2, 3일이 소요가 될 거고, 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호전이 돼도 또 며칠이 또 소요가 되는데, 그럼 또 이 부분들이 또 괜찮아졌다라고 하면 또 전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13일 동안이 되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도 들어가고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과정도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의료진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현장에서는 진짜 힘들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맞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오죽하면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소식도 그러니까 전해졌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최선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총파까지 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 인력이 안 좋은 거는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었었고요. 항상 뭐 백의의 천사, 뭐 코로나 영웅 전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말로만 이제 덕분에 캠페인을 한다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의료 확충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냥 일반 공공병원인데 감염병 때문에 갑자기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이 갖다 확충이 되고 지금 의사들이 부족해가지고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에요. 야간 근로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한 휴식이 보장이 돼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그냥 주 40시간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바뀌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선암병원 지부장 김정은 간호사와 함께했습니다.